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청원의 상황판입니다. 각 청원마다 디테일이 다른데 1차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이었고 2차는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요청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3차는 금감원에 대한 청문회 요청이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4차는 공매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라는 요청입니다. 네 번째 청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청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당장 눈앞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청원의 쟁점은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변수가 돼버렸다. 먼저 민심을 보살피는 국회의원 혹은 정당이 표를 가져가게 되는 수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시행력이 강한지 유권자로서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고 정치인들은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2차 청원의 성공 소식과 더불어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치고 나왔는데 뉴스 제목은 정치권 등살에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손보나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금융당국에 질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2차 청원에서 본문 내용 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 안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원시원하게 진행되는 그림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캐캐 묵은 부패한 여의도 세력에 칼을 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이 어려운 일을 성공시키는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윤한홍이든 강훈식이든 권성동이든 여야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치고 나갈 기회죠. 1700만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은 그냥 전 국민입니다. 국회의원 당신은 스스로 정치 DNA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업로드한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최근의 화두는 새로운 빌런으로 등극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댓글로 도배가 됐고 투자자들의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오늘도 주제를 신한투자증권으로 잡았습니다. 아직 신한투자증권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이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라는 빌런을 발견을 했고 시작은 됐다. 스케일은 이제 사회적 공분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엄청난 포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분노와 관심이 신한투자증권에 몰리게 된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굵직굵직한 뉴스 3개로 신한투자증권이 삽시간에 정말 최단 시간에 빌런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건데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공매도 1위 창구가 신한금융투자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근데 그 창구를 이용하는 주체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었죠. 그 주체가 해외 IB들이고 그들은 이제 무늬만 외국인이지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아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중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공매도 세력이고 그들이 가장 많이 창구로 이용하는 곳이 신한투자증권이다. 뭐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활동을 하면서 신한금융투자 창구로 공매도를 치고 있고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 정황까지 포착이 되면서 불법을 서슴지 않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에게 분노가 향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잘 숨어 있다가 몸통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 제목에 불법 공매도 세력의 몸통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통이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과 신한투자증권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그냥 뭐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돼 있으면서 마치 그냥 글로벌 IB처럼 막연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거의 건너가서 참고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에 신한투자증권의 스피커는 바로 이선엽 영업이사고요. 이 이선엽 영업이사의 멘트가 굉장히 황당한데
개인들이 집단화되면서 외국계 증권사가 철수한다는 희한한 이제 협박 비슷한 말을 하면서 정상적인 투자 환경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호구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글이죠. 간절함이 묻어나는 글인 거죠. 두 번째 뉴스도 역시 주인공은 검은머리 외국인이고요. 이 세력들이 대단히 과감하게도 코스닥 150 바깥의 종목에 공매도를 쳤다라는 정황입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종목명은 애니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여러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함께 쳤었고, 뭐 다들 똑같은 놈들이지만, 공범들이지만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수량이 역시 1등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주주 명부상의 외국인 주주 보유 수량은 그대로인데, 시스템에서는 절반 넘는 외국인 물량을 신한투자증권 등에 창구해서 내던진 것이 발견이 돼서 무차입 공매도로 파악이 된 겁니다. 역시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치외 법권에서 활동을 하는 증시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세 번째 역시 황당한 뉴스인데,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가 해킹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약 25억 원 어치의 에코프로 주식이 매도가 된 겁니다. 이동채 회장은 감옥에서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공매도 세력이 가장 집중하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잖아요. 그 에코프로를, 공매도 세력이 매도를 원하는 에코프로를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신한투자증권이 해킹을 당할 확률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언론사 뉴스에서 처음에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계좌라고 이제 적시가 되어 있었었는데, 이 신한투자증권이라는 부분을 급하게 수정을 했던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요. 공매도 세력이 무리해서 에코프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고, 신한투자증권은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공범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뉴스들은 근거가 매우 절묘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이고,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의 범행이라면 가장 납득이 가는 범행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신한투자증권 적자 전환 뉴스가 11월 2일 오늘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왜 그렇게 무리를 해야만 했는지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신한금융그룹 전체에는 순이익이 1조 1921억 원이고, 신한은행은 순이익이 0.2% 증가해서 2조 5,991억 원이고요. 신한카드는 순이익이 4,691억 원이고요. 신한투자증권은 그룹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고 185억 원 적자입니다. YOY 마이너스 60.8%,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0%를 찍은 거예요. 원인은 투자상품 관련 충당 부채 적립 영향이라고 합니다. 뭐 투자를 잘못했나 봅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2차전지일 수도 있고요. 더 벨의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이희동 신한투자증권 CFO가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보이죠.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아무리 실적이 안 나오면 큰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그 위기를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무고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게 그 전략이 타당한가? 신한투자금융의 모럴 해저드로 빚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압수수색과 전수조사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전 청원도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 전수조사, 그리고 강력한 처벌까지 한 뒤에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향해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범죄의 정황이 이미 언론사 뉴스로 다 나와 있고, 기냐 아니냐만 밝히면 되잖아요. 어젠다가 매우 구체적이고 또 정황과 근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큰 범행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일개의 금융기업으로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개입된 이권도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막 거래소, 금감원, 금융이 또 그 외에 또 수많은 카르텔들을 다 함께 처벌하기보다는 일단은 신한금융투자부터 도려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사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한 방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공범이 너무나도 많다. 타깃의 범위를 이제 신한투자증권으로 좁게 잡은 뒤에 차차 넓혀 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청원의 기회가 된다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들 정체를 밝히고 또 그들을 엄벌하고 불법에 개입했던 신한투자증권 직원들을 적발해서 처벌을 하면은 여의도 금융기관 전반에 본보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해이해진 여의도 금융권 전반에 처벌의 공포가 확산될 것이다. 반드시 이번 처벌의 무게는 뭐 가령 신한투자증권 사업 정지 수개월 혹은 수년이라든지 주도 세력들에게는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진짜로 이동채 전 회장이란 고객의 계좌를 해킹을 했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계좌에 손을 대서 매도를 했다면은 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진짜 40년 정도의 징역을 살아야 되지 않나.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이런 괴물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이 너무나도 궁금하다. 저는 그냥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돈 많은 부자들이 그 탐욕에 의해서 이런 범행이 그냥 자행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의 에이스 이선엽 이사 출연 영상들은 신기하게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댓글이 굉장히 적습니다. Y스트릿의 이선엽 출연 영상을 보면은 조회수가 2.6만 회인데 댓글이 36개입니다. 뭐 많이 달렸었을 것 같아요. 악플이 엄청 달렸었겠죠. 근데 다 지웠다라는 거죠. 뭐 비교를 해보면은 제 영상 중에서 이제 2.4만 회짜리, 그러니까 Y스트릿 이선엽 영상보다 2,000이나 조회수가 더 적은 영상을 봐도 댓글이 340개거든요. 근데 이선엽 영상은 36개입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느끼는 거지만 정말 Y스트릿은 김정환에 이어서 염승환에 이어서 정말 또 이번에 이선엽까지 어떻게 선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다 그런 식인지 정말 신기합니다. Y스트릿도 그렇고 신한금융투자도 그렇고 앞날이 매우 궁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